자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5 보면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라고 돼 있죠. 법률행위의 법률행위의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이렇게. 자, 지금부터요.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5 나와 있나요? 5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부터 봐요.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보는데요. 먼저 이제 여기 법률 사실도 있고요. 법률 효과에 대한 결과 뭐가 있냐면 그 권리 변동도 있는데요. 지금은 이걸 봐가지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1월 달에요. 다시 강의를 해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법을 한번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와서 이 말을 무슨 말인지 해야지 지금부터 만약에 하게 되면 어거지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 지금 법률 요건이 있죠. 이 법률 요건은 여러분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2가지.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 행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에 뭐가 있어? 규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2가지인데요. 자, 여기 봐봐. 우리가 법에 규정되어 있잖아, 법에. 그럼 법에 규정된 것은 뭐만 보면 돼요? 법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규정된 것을 굳이 여기서 공부할 필요가 없이요. 우리가 민법을 한번 다 공부하게 되면은 이 법률의 규정에 관한 것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굳이 이제 법률 요건은 모두 몇 가지다? 2가지죠. 2가지인데요. 법률의 규정에 관한 것은 우리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법을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요. 누군가가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법 가져오잖아요. 민법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모든 법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을 모든 법에 있어서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긴 하지만 이걸 배워놓으면 모든 법을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법률 요건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하나는 뭐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 그런데 이것을 법률 규정은 떼고 그냥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다 이렇게 보자 이 말이죠. 이렇게 보자. 알겠죠? 같다는 것이 아니고 같은 것으로 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법률 행위는 먼저 뭐가 있다?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립 요건. 자, 그럼 여기서 크게 먼저 봐. 크게. 여기 크게. 법률 행위는 먼저 법률 행위이죠. 이 법률 행위에는요, 성립 요건이 있고,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성립했죠? 그럼 여기서 효력 요건을 봐요. 효력 요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그래서 있다, 유효. 없다, 그러면요, 취소. 또는요, 무효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없다, 그러면 이것을 불성립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내가 지금 뭘 얘기하는 것이냐? 여기 유효, 무효, 취소라는 말을 쓰려면 일단 법률행위가 뭐를 해야 돼요? 성립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유효, 무효, 취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효, 취소해제. 무효, 유효, 취소, 무효. 이것을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이제 법률행위가 성립했을 때 얘기하는 거죠. 효력이라는 것은 만약에 성립하지 않으면 불성립이죠. 그러면 유효, 무효, 취소란 말이 나올 수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법률행위는 효력에 따라서 효력 뭐가 있다? 유효, 무효, 취소. 다시 유효, 무효, 취소. 구별을 정확히 해야 돼.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뭐? 단독, 계약, 합동행위. 자, 두 번째요. 효력. 효력에 따라서 뭐예요? 효력에 따라서 유효, 무효, 취소. 이렇게. 그래서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지금 몇 가지가 나왔죠? 6가지가 나왔죠. 이해됐죠? 자, 이것을 이제 가지고 그대로 보는 거예요. 성립 요건이죠?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하고요, 특별 성립 요건이 있어요. 일반적과 특별이요. 일반적은 뭐가냐? 당사자가 있어야 돼. 당사자를 뭐라 한다? 이것을 주체라고 얘기하는데요. 주체. 그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그다음에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목적이 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여기 이걸 뭐라 한다고? 계약이죠. 아까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 계약, 합동행위 3가지가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계약은 뭐다? 계약은 법률 행위잖아요. 법률 행위. 이해됐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법률 행위인데, 이러면 계약을 왜 했죠? 이러면 계약을 왜 해? 뭐 때문에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뭐예요? 갑이 왜 을하고 계약을 했을까요? 갑은 돈 1억을 받기 위해서, 을은 갑하고 왜 계약을 했을까요? 집 등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여기 법률효과죠? 법률효과가 뭐예요?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죠, 목적. 계약의 목적이죠, 계약. 계약의 목적이잖아요.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뭐다? 법률효과, 대금하고 등기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계약의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의 목적, 이렇게 얘기해. 똑같은 말이잖아요. 계약은 어디에 속한다? 법률 행위. 그래서 계약의 목적을 뭐라 한다? 법률 행위의 목적. 그래서 우리가 법률효과죠? 대금하고 등기. 대금하고 등기를 뭐라 한다? 법률 효과. 법률 행위의 목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계약의 목적을 뭐라 한다? 법률 효과.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요, 그냥 앞뒤로 뚝 떼고, 그냥 목적, 그리고 여기는 의사표시, 이렇게. 의사표시는 뭐죠? 청약과 승낙. 저기 봐봐. 청약과 승낙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일반적이란 말이 뭐지? 일반적? 99%는 이 말이죠. 99%는 당사자하고 목적하고 의사표시가 있으면 돼. 이러면 볼까요? 집 사고 팔고 해봐. 집 사고 팔고. 집을 파는 사람 갑. 집을 사는 사람 을. 당사자죠? 당사자는 2명이죠? 목적이 뭐예요? 한 사람은 뭐를 원하고? 대금. 한 사람은 뭐를 원하고? 등기. 목적이죠? 의사표시. 한 사람은 뭐라고? 사라고? 청약을 하고. 한 사람은 사겠다고? 승낙을 하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률행위가 뭐죠? 법률행위는 계약이잖아요. 계약이 성립했다. 그러면 계약을 뭘 했다? 체결했다. 이 말은 체결했다. 응? 이것을 뭘 한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특별한 것은 뭐냐? 혼인. 혼인에 있어서는 신고를 해야 돼. 여러분 봐봐요. 우리 학원에 실장이 계시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강의 듣기 위해서요? 우리 학원의 실장님하고 혼인신고 하고 왔어요?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강의 들어 안 들어? 듣죠? 왜 그러냐? 여러분 혼인은 뭐냐? 혼인은 계약이에요. 그걸 신분계약이라고 해. 한 남자하고 한 여자가 만났잖아요. one, two죠. 2명은 무조건 뭐라고 그랬죠? 계약이죠. 신분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혼을 뭐라고 그래요? 이혼을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계약 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요, 혼인할 때만, 혼인은 봐봐요. 당사자, 남자고 여자 혼자 결혼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남자, 여자 있어야 되죠? 목적이 뭐예요? 동거해야 돼요. 여러분요, 동거를 하자는 건 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같은 울타리 안에 있지만 각방을 쓴다거나, 그러면 이유도 없이 주말 부부를 하죠? 그럼 그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혼인의 목적은 뭐다? 동거를 해야 돼요. 이해됐죠, 지금?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다? 의사표시. 한 사람이 뭐라 한다? 나하고 같이 살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만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뭐 이런 말 해야죠. 무슨 말이겠죠? 청혼을 하고 승낙을 해야죠. 그러면 혼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결혼식에도 안 돼. 혼인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여기 세 가지에다가 신고까지 해야지 혼인이 돼. 특별하게. 혼인에서만 신고가 있어야 돼. 이러면 학원에 수강계약 했죠? 수강계약.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해도 괜찮다. 왜? 99%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 지구상에 있어 수천 수만 가지 계약을 할 때 혼인신고 없어도 된다고요. 아시겠죠? 유언을 할 때는요, 유언을 할 때는 5가지 방식으로만 유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언 내 멋대로 못해요. 자필 증서. 내가 직접 손을 쓸 수 있어요? 어떤 일에서 손이 마비가 돼서 글씨 못 쓴 사람은 자필 증서 못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죠? 녹음할 수 있죠. 녹음으로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공정증서 또는 비밀 또는 구술. 구술은 뭐죠? 비행기가 지금 추락하고 있어. 딱 봤더니 옆에 봤더니 너 몇 살이냐 그러니까 나보다 20년은 젊네. 아무래도 비행기가 박살났을 때 나보다는 살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말한다. 내가 우리 집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는 뭐 며느리한테 주고 뭐는 누구한테 큰 자식한테 주고 뭐를 쭉 이렇게 말로 한단 말이야. 말로. 그럼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와서 그대로 이제 전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걸 구술이란 것이라고. 뭐죠? 배가 침몰하고 있다. 근데 혹시 수영할 줄 아니? 아, 저 국가대표인데요? 이렇게 얘기해. 나는요? 아예 그냥 뭐요? 물병인데 맥주병인데요? 그럼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맥주병으로 빠져 죽더라도 당신이 뭐 수영을 잘하니 살 가능성이 있으니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유언으로 남기니 그것을 우리 집에 가서 꼭 전해달라. 그걸 구술이란 것이에요. 5가지 외에는 절대로 못해. 5가지 위에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하죠. 그 유언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딱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법인. 제가 이제 어제 공인노무사, 오전에는 공인노무사 강의를 찍고요. 오후에는 감정평가사 강의를 찍었어요. 공인노무사는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만 강의해요. 감정평가사는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만 강의해요. 근데 민법 총칙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훨씬 더 앞하고 뒤가 더 커요. 그래서 우리보다 한 5분의 2가 더 많아요. 우리는 5분의 3만 공부를 해요. 민법 총칙 전체 중에서. 근데 앞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그 2개를 같이 찍었단 말이죠. 그때 보면 둘 다 찍을 때 둘 다 법인을 강의했는데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에 강의할 때 내가 지금 무슨 짓인가 싶더라고요. 알겠죠? 그런데 이 법인을 보면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돼요. 정관을 작성해야 돼요.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도 빠지면 법인은 성립을 못해요. 알겠죠? 그것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죠? 그것을 정관보다 또는 등기해야 되죠? 그것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몇 가지가 더 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음이 있죠. 어음을 발행할 때는 요식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권 설정할 때는 요물성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특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이것을 뭐라 한다? 요식행위라고 그래. 자, 이제 또 나오죠. 요식하고, 그럼요. 불요식하고요. 불요식행위요. 이러면요. 혹시 수강 등록했나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수강 등록했죠? 그럼 수강 신청서 썼어요? 썼는데 거기다 기록 다 했어요? 아니면 한두 개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전화번호 거꾸로 적어놓은 사람이 있어. 아니, 학원에서 무슨 전화를 한다고 전화번호를 엉뚱하게 적어놔가지고요. 일부러요. 수강 신청할 때요. 개인정보 보호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학원에서 보강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자기 혼자 강의 와. 아무도 안 왔는데. 문자를 보냈는데 못 받았대. 그러면 수강 신청서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엉뚱한 전화번호가 돼 있어. 2978인데 2987로 해놨단 말이죠. 알겠죠? 개인정보 보호한다고. 알겠죠? 그래도 강의 들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알겠죠? 그래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불요식이다. 이렇게 얘기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말로만 하면 된다. 합의만 있으면. 요식은요, 일정한 방식이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기록을 해야 돼. 다 기록을 해야 뭐가 된다? 계약이 성립해. 그걸 요식이라고 그래. 요식. 그러니까 하나로 빠지면 안 돼요. 한번 볼까요? 가족법상 행위는 다 요식이에요. 이러면요, 애들 출생신고하죠? 출생신고할 때 얘 이름 빼고 했어. 돼, 안 돼? 안 돼. 모든 것을 다,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기록을 해야 출생신고를 받아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요식이라고 그래. 요식. 일정한 방식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불요식은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불요식. 원칙적으로 우리는 불요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수강신청서 쓰러 가면 됐어요. 이거 안 써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때에서 내가요, 안 쓰려면 나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쓰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불요식행위. 반드시 뭔가를 기록해야 된다? 요식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일반적이고요, 이걸 뭐란다? 특별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런 봐봐.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췄으면 우린 것을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 하고, 하나도 갖추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불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해. 다 갖췄다고 뭐라고 한다? 성립. 갖추지 않았다고 뭐라고 한다? 불성립. 이렇게 얘기해. 불성립은요, 여러분 이거 뭐란다? 로또에서 꽝이에요. 꽝. 알겠죠? 불성립에 가면 성립했죠? 성립했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립한 것이 뭐가 있어야 돼요? 효력 요건. 효력이 있어야 돼요. 효력 요건. 그래서 여러분요, 효력이라도 하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이미 법률행위는 뭘 했다? 성립했다. 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요, 거기 기본 교질 한번 봐봐. 자, 법률행위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죠? 자, 옆에 성립 요건이 있죠? 일반적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돼 있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 여기서 문제. 여기 봐봐. 여기 우리 아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의사표시를 뭐란다? 불가결의 요소란다. 즉, 의사표시가 없으면 절대로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다. 그러면 안 돼.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만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 지금 뭐도 있어야 돼? 당사자도 있고 뭐도 있어야 돼? 목적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죠. 여기에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 OX, X라고. 의사표시 말고도 뭐가 있어야 돼? 당사자, 목적도 있어야 돼. 이러면 봐봐, 여기. 그러면 사람이 생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피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어린아이들은 피가요, 물이요, 전체 사람을 구성하는 것의 70%래요. 어린아이들은. 전체 사람 구성이 차차차 하면서 이제 물이요, 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나이가 먹을수록요, 6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가 뭐 뼈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속이요,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요, 사람은 피만 있으면 된다. OX? 피 보는 거예요. 피만 있으면, 알겠죠? 피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어야 돼? 머리카락도 있어야 되고, 피부, 살도 있어야 되고, 뼈도 있어야 되고. 무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피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존, 즉 인간의 존립에 있어서 피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해. 그럴 때에서 인간은 피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해. 그런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뭐가 있어야 돼? 당사자도 있어야 되고 목적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효력이죠? 효력은 봐봐. 효력은 여기요, 일반적이 있죠?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 요건이 있어요. 자, 재밌는 거 봐봐요. 여기 일반적은요, 먼저요, 당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목적이 있고요, 여기요, 의사표시 이렇게 있어요. 의사표시 이렇게. 좀 이상하죠? 여기 봐봐요. 여기도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기 잠깐 올까요? 여기 있잖아요. 갑하고 하고 지금 처음부터 청약과 승낙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갑은요, 17살이에요. 미성년자라고 그래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면 취소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냐, 술이 만취가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만취가 돼가지고. 그래서 미성년자가요, 우리나라는 17살짜리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17살짜리 갑이요, 을한테요, 청약을 해. 1억 원에 사라고. 술이 만취한 사람이요, 1억 원에 사겠다고 승낙을 했어. 둘이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이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해.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 성립할 때 봐봐. 당사자가 갑하고 을이 있느냐만 물어보지, 갑이 몇 살이고 을이 몇 살이고 지금 물었어, 묻지 않았어? 묻지 않았죠? 그냥 갑이냐, 사람이 있냐, 계약은 2명 있어야 돼? 2명 있었어? 있었어. 누구? 쟤하고 이렇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그건 나중에 물어봐. 일단 두 사람 간에 갑과 을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가 있으면은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근데 그 성립한 계약이 효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한다? 그때요, 갑하고 을이, 당사자가 권리 능력이 있느냐, 알겠죠? 권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권리 능력이 있으면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새로운 말이 계속 나오죠? 알겠죠? 자, 그럼 새로운 용어, 권리 능력 뭐죠? 권리. 여기 봐봐. 권리는 무엇의 줄임말이다? 권리는 무슨 말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권리, 의무의 줄임말이죠. 여기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권리 능력은 뭐다? 사람은 뭐라고 되냐? 이렇게,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생존하는 동안, 이렇게, 생존하는 동안, 이렇게. 그럼 사람이 생존했다는 건 살아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언제부터 생존이죠? 살아있을 때 언제부터 생존이죠? 출생할 때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는 것을 뭐라 한다?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시까지. 사망을 뭐라 한다? 맥박종지설이라고 그래. 맥박이 멎을 때까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면 뭐라고 하죠? 드라마 보면 의사 가운 입고 와가지고요, 가슴에다 뚝 대고 운명하셨습니다. 12시 37분.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심장이 멎는 것을 사망이라고 해요. 심장이 멎는 거, 원칙적으로. 출생은 언제부터 출생이다? 출생은요, 여기는 언제부터다? 출생할 때부터 출생. 언제부터 출생이다? 그것을 전부 노출설이라고 얘기를 해.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기 우리가 뱃속에 있는 태아, 뱃속에 있는 태아는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낙태죄가 지금 낙태하는 것이 허용이 됐잖아, 우리나라에 지금. 낙태가 허용돼서 강간이라든 강간을 당했거나 뭐 근친 간의 어떤 걸로 하거나 그다음에 아이를 키울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그냥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그냥 낙태를 인정을 했어. 몇 주까지? 12주. 1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낙태를 허용했다는 것은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뱃속에 있는 태아는 생명체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사람은 엄마의 자궁에서 아이가 완전히 밖으로 배출이 돼야 돼. 알겠죠? 완전히 밖으로 배출. 그걸 전부 노출이라고 그래. 그때부터 사람으로 봐. 그러면 전부 배출돼서 일단 잘생겼든 못생겼든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알죠? 올바르든 올바르지 않든 따지지 않아. 무조건 밖으로 배출돼서 우리 영화 보면 어떡하죠? 왜요? 얘를요? 거꾸로 매달아서 엉덩이 때리는 거 모르겠어. 알겠죠? 처음부터 기분 나쁘게. 알겠죠? 옷도 안 입었는데 창피하게요. 아무튼 엉덩이 빵 때리잖아. TV 보면요. 그러면 얘가 울어 안 울어? 그럼 그때부터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때리는데 안 울어? 그럼 죽어서 태어났다 이 말이죠? 권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심장이 멎을 때까지. 그것을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요 권리 능력이 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 없어? 여기 혹시 권리 능력 없는 사람 있어요? 사요나라 요단강 건넌 사람은 없어요. 알겠죠? 제 강의 소리가 들리나요? 여러분 다 뭐가 있어?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좀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한마디 해줘야 돼. 너 지금 무슨 말 하냐고. 나 뭐다? 나 누구다? 능력자다. 무슨 능력이 있는데? 권리 능력이요. 알겠죠? 일반인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일반인들은. 알겠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권리 능력자인데. 알겠죠? 우리는 모두가 다 권리 능력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형법에서는요 진통할 때부터 사람으로 봐. 여러분 엄마가요 애를 낳으려면 어떻게 하죠? 진통하죠. 진통. 그때부터 사람으로 봐. 그리고 뱃속에 있잖아요. 지금 아기가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낙태를 시켰는데 진통하기 전에 낙태를 시키면 낙태죄예요. 진통이 시작됐는데 낙태해버리죠? 그걸 살인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죄는 어떻게 되느냐? 낙태죄는요 2년 이하의 징역인가 그럴 거예요. 1,000만 원 이하 벌금인가. 살인죄는요 형법 제250조 제1항을 보면 보통 살인죄 그래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요 뱃속에 있는 애를 죽이는데 진통하기 전에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인데 진통이 시작될 때 죽이면 어떻게 된다? 사형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지금. 아시겠죠? 형법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엄마가 뱃속에서 아기가 밖으로 배출돼야 돼. 그러면 그때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이라는 게 뭐냐? 의사 능력. 의사 능력 그러니까요. 나는 간호사인데 골치 아파 그러면 알겠죠? 의사 능력은 아까 말했죠? 마음속에 결정하는 거죠? 의사 능력은 뭐냐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사는 것. 그걸 의사 능력이라고 그래요. 의사 능력. 아시겠죠? 자요. 의사 능력 이렇게 해요. 경상도 사람이요.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요. 정류장에 차를 타려고 하는데요. 저쪽에서 외국인이 하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요, 뭔가를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요, 우리가요, 뭔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기요, 뭐를 한다? 저기 버스가 오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니, 무슨 말인지 몰라? 여기 외국, 지금 종자 2명이 있어. 근데 할머니고, 여기요, 외국이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사람한테, 여기가 지금 버스가 곧 온다. 알겠죠? 그래서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쭉쭉 이렇게 하는데요. 할머니가요,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죠. 무슨 요일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무슨 요일인지를 뭐라고 그래? 오늘 무슨 일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응?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몇 시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아무튼요, 그러면요, 대화가 안 돼.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그냥 가.
자, 의상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여러분 강의하고 있죠? 이 지금 민법의 내용을 알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걸 의상력이 있다고 그래. 그럼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가 무슨 말인지를 어른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 없어? 있죠. 어느 경우죠? 술이 만취했을 때. 술이 만취한 사람 봐봐요. 그럼 술이 만취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했던 말 또 하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요. 뭐라고 얘기한다? 야, 내가 너한테 처음으로 얘기하는데, 야, 내가 너니까 내가 처음으로 얘기한다. 지금 12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은 처음으로 얘기한다. 처음이란 말을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 못 하고 있어? 못 하고 있죠? 그걸 의사 능력이 없다고 그래. 의사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무효라고 그래. 무효. 알겠죠? 무효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요, 여기 보면 의상력 있죠? 그럼 내가 무슨 말인지 알면서, 그래서 술이 많지 않죠? 지금 봐봐. 을이 술이 많지 했죠? 술이 많지 않은 사람이 기억하면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이죠? 행위 능력은 뭐냐면, 행위 능력이 있으면 유효가 돼. 그래서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행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뭐란다? 행위 능력이 없죠? 그것을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 행위, 무능력자. 무능력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능력자로 해가지고 몇 가지 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용어를 바꿨어. 뭐라고? 제한 능력이다.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죠. 누구누구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몇 살 미만을 미성년자죠?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그래. 알겠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이 있고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있어.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제한 능력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미성년자는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 혹시 19살 미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행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라면 그건 무조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일단 유효. 두 번째는요, 피한정하고 피성년이라고 되어 있죠? 한정하고 성년하고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정신적. 우리가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을 생각하면 돼.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 부족하면 뭘 한다? 피한정이라고 그래. 부족하면. 알겠죠? 부족해. 일을 처리할 능력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없어. 결여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 치매에 좀 걸리셨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가끔 깜박깜박하는 사람들 있죠. 알겠죠? 그런 분들은 뭐란다? 피한정이라고 그래. 자기 의사는 표시하는데 결여되는 사람은 뭐죠? 이런 경우죠. 그러면 밥 드시고 나서 난 다음에요, 며느리한테 밥 안 준다고 뭐죠? 밥상 엎으신 분들이 있어 없어? 있죠. 그분들은 일을 처리할 능력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죠. 그것을 결여됐다고 얘기해. 그런 분들은 동시에 어디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의사 능력이 없는 것에 해당할 수 있어. 나 배고파. 배가 고파야지. 배가 고픈데 지금요 밥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또 배고프다고 하죠. 이분은 배가 고프다는 말을 지금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죠. 그러면 그것은 무효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피성년하고 의상력이 없는 것하고는 경계가 모호한데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 이렇게 구별하면 돼. 피한정하고 피성년은 가정법원에서 선고를 해. 가정법원에서요 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후견 등기부에 기록을 해.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해. 가정법원에 선고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무리 치매에 걸리고 그랬어도 뭐를 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선고가 없으면 그 사람은 피성년, 피한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뭐냐면 피라고 하는 것은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 내가요 조금 뭔가 조금 부족해.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으면 나를 능력이 결여됐으면 성년, 부족하면 뭐란다? 피한정,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법률행위를 말 수 있어? 취소. 그럼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 그럼 어떻게 알아요? 봐봐요. 여기 여러분 지금 말을 않고 다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는데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후견 등기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후견 등기부 보면 이 사람은 피성년 후견이다, 피한정 후견이다, 이렇게 등기를 만들어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해놨어.
알겠죠? 물론 그 후견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어.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 다시 암기해. 시작. 제한 능력자는 세 가지. 뭐가 있어?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후견인. 다시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후견인. 세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법령에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봐. 법률행위는 효력에 따라서 무효인 것이 있고 유효인 것이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당사자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권리 능력. 그 다음에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돼.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4살, 5살짜리는 말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한 2학년만 돼도 할머니보다 말을 훨씬 더 잘하네. 할머니가 이 아이의 말을 이해를 못해. 요즘 애들 봐봐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 보면은, 그거 뭐 해가지고 컴퓨터 핸드폰 업데이트 시킨다고 엄마한테 비밀번호 뭐냐고 물어보죠. 업데이트 시킨다고.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뭘 시킨다고? 뭐 이렇게. 엄마가 더 몰라. 알겠죠? 요즘 애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의미를 알고서 하는 것을 의사능력. 그 의미를 모르고 하면 뭐다? 의사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사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의사능력이 있다 없다?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의사능력은 있어 없어? 없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행위 능력이 있다? 그러면 뭐? 유효.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강의 노트 보면 당사자는 권리 능력, 그래서 권리 능력이 없으면 사망이죠. 권리 능력이 있으면 의사 능력, 없으면 무효가 되죠. 그래서 특히 술이 많지 않은 경우를 뭐라고 한다? 의사 능력이 없다고 하죠. 행위 능력이 없다?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를 뭐라고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는 모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성년과 한정 후견인은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뭐가 있어야 돼? 선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후견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이 목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은 먼저 확정되고요. 확정되고 가능하고요. 적법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타당성이 있어야 돼. 이 중에서요, 하나라도 없으면 그거 뭐가 되냐? 무효가 돼.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가 돼.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순서대로 암기해야 돼. 이것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은 순서대로 암기해야 돼. 자, 지금부터 봐. 여러분요, 여기 봐봐. 여러분요, 우리는요, 첩. 우리나라는 첩을 둘 수 있어, 없어? 첩. 남자가 여자가 첩을 둘 수 있어, 없어? 첩을 둘 수 있어. 첩을 두는 것이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가능하다고. 적법하다고. 첩을 둬도 적법해요. 왜요? 우리나라 법에는 첩을 두면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첩을 둬도 적법한 것이에요. 알겠죠? 눈 너무 크게 뜨지 말고 첩을 둬도 된다고. 그런데 뭐다? 사회적으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첩을 두면 무효가 돼. 첩을 두면 안 된다는 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적법해. 첩을 둬도 적법해. 여러분요, 어디요? 첩하고 둘이 어디 놀러 갔는데요. 누구냐? 그러면 너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야. 야, 너 혼인했잖아. 아, 그래서 적법하다고 거기까지 얘기해. 적법하다고. 알겠죠? 왜요? 법에는 첩을 두면 안 된다는 말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사회적으로는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죠?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것이 확정됐는가? 첩을 두는 것이 가능한가? 그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순서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순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사회적 타당성이 없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유효이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리다 이 말이죠. 왜요? 넷 중에서 하나도 없으면 무조건 무효라고. 아까 내가 뭐가 없다고 그랬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했죠. 사회적으로 뭐가 없어? 타당성이 없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적법하더라도
무효가 돼. 뭐가 없으면?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아무리 위반되지 않아도 무효가 돼. 넷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처분 적법하지만 타당성이 없어. 그래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해되셨나요?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 의사표시죠? 이러면 의사표시는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자 107조 108조 이것은 여러분 그냥 암기 정도 하면 돼. 109조 110조 이렇게 이걸 뭐란다? 비진위 표시라고 하고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고 이걸 109조를 착오라고 하고 110조를 사기 강박이라고 해.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는 무효가 될 수 있고 무효.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는 취소할 수 있어.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잠깐. 사기 알죠? 사기당했다. 그 정도만 알면 돼. 지금은 착각했다. 착오 알죠? 사기나 착오나 사기나 강박은 취소를 해. 그런데 여기 봐봐요. 비진위 표시하고요 통정 허위 표시하고 지금 이걸 둘이 얘기해. 통정이란 말이 뭐죠? 통정이라는 건 정을 통했다 이 말이죠. 간단히 그 말의 뜻은 두 사람이 짜고 했다 이 말. 짜고 했다. 두 사람이 짜고 했다. 통정이라고 얘기해. 짜가지고 어떻게 했어? 둘이 허위 거짓말로 표시했다 이 말이죠. 허위 표시. 그래서 그것을 무효라고 그래. 두 사람이 짜가지고 거짓말로 얘기했어. 그것을 무효라고 얘기를 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봐봐. 여러분요, 자 여기 봐봐요. 세 사람 있죠? 이렇게 세 사람 있죠? 두 사람이 친하고요 한 사람은 안 친해. 그러니까 둘이요 칼국수 먹으러 가기로 둘이 합의를 해. 합의를 했는데요 갑자기 이쪽에서 뭐라 한다? 우리 김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 오늘 강의 끝났으니까 김밥 먹으러 갑시다. 둘이 오늘 할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요 뭘 하고 싶어요? 칼국수를 먹으면서 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김밥 먹자고 그래. 그러면 같이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 한다? 나 김밥 싫어해요 이렇게. 알겠죠? 왜요? 이미 이 두 사람 사이는 어디로 가기로 했죠? 칼국수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나 밥 안 먹어요?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밥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뭐냐면 비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이는 뭐냐? 진이는 의사인데요 비가 뭐냐? 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내 생각과 관계없이 표시라는 거죠. 봐봐요. 나는요 이것을 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의사가 전혀 없어. 근데 뭐라 하냐? 친구 놀려주기 위해서 너 이거 가질래? 이렇게 얘기해. 줄 마음이 없어. 그걸 비진이라고 그래. 의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너 이거 가질래? 이렇게 얘기해. 그것을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해.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말 많이 하죠. 알겠죠? 친구가 얘기하죠. 응? 우리 김밥 먹으러 갈까요?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래? 나는 김밥 안 먹어 집에서. 그런데요 내가 김밥 사줄게. 처음인데 김밥 사줄게. 같이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 처음으로 사준다고 했는데요 안 갈 수도 없고요 혹시 자기 김밥 싫어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나 김밥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실제는 김밥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는데 싫어한다 말을 못하고 거짓말로 얘기하죠. 그걸 비진이라고 그래. 나 좋아해요. 그걸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해.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사람은 이런 말 많이 하죠. 왜요? 상대방을 뭐하지 않게 해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너무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실제로는요 좋아해요?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그걸 비진이라고 그래. 둘이 말을 맞춰 입 맞춰가지고 거짓말로 얘기하는 것을 뭐라 한다? 통정 허위 표시라고 얘기해. 됐죠? 이 두 가지는 무효가 될 수 있고 착오나 사기나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특별이죠. 특별 이름 봐봐요. 이름 혹시 여기 있어요? 학원 등록을 했는데 학원 등록 자기 부모가요 대신 와서 등록한 사람이 있죠. 부모가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대리인이죠. 대리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내가 직접 와서 등록을 하면요 대리인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어떤 경우는요 남편이요 아내를 끌고 온 경우가 있어. 끌고 와가지고 등록 좀 하라고. 그래서 아내가요 어쩔 수 없이 나 지금 더 이상 회사 다니시니까 너 이거 하나 따와 이렇게. 그래서 와서 등록을 했는데요 아내는요 이 공부가 어렵다는 걸 친구한테 들어가지고 하기 싫은데요 남편이요 끌고 와가지고 목덜미 잡고 와가지고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했단 말이죠. 등록을 딱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죠? 학원에서 책을 주죠. 이제 책을 나중에 책이요 6권이 나와요. 책을 6권이 나오면 책이 이만큼 쌓인단 말이죠. 책 보고 잠깐 있다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해서 안 돌아와요. 도망가 버리죠. 알겠죠? 누가 데려왔죠? 남편이 데려온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와가지고 대신요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뭐가 있어야 돼?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고요. 허가. 그 다음에 조건하고 기한 이런 것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봐봐요. 조건은 뭐냐? 조건은요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것을 조건이라고 그래요. 이런 게 하죠. 너 시험에 합격하면 또는요 혹시 내일 눈 오면 비 오면 우리 집에 놀러 와. 비 오면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걸 조건이라고 그래요. 기한은 뭐죠? 기한은 확실해야 돼요.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죠. 그러면 12월 달 강의는 1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달 강의는 1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12월 1일부터 12월 달 강의가 시작되죠? 그걸 기한이라고 해요. 확실하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시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한이라고 하고 조건. 허가 뭐죠? 허가? 허가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 그 남항주시에는요. 옛날에는 토지거래 허가로 많이 묶여 있었죠. 저기 어디요? 군부대 있는 저기 어디요? 육사 있고 거기 어느 쪽이죠? 태계원인가? 그쪽 그 군부대 있는 쪽 그쪽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많이 묶여 있었는데 다 토지거래가 갑자기 묶었죠. 풀었죠. 풀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뭐를 발표했어? 왕숙 신도시를 발표를 한 거예요. 3기 신도시.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으니까 땅값이 비쌌어요, 쌌어요? 쌌죠.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가지고 이제 땅값이 조금 오르려갔더니 오르기 전에 잡아야 되겠죠, 국가가. 그래서 오르기 전에 갑자기요 왕숙 3기 신도시를 발표해버렸어. 그러니까요 왕숙지구가 큰 피해를 봤죠. 왜요? 다른 데는 땅값이 다 올라가 있어. 오른 상태에서 신도시가 마련되니까, 발표되니까 이 오른 상태에서 2배를 받으면은 돈을 많이 챙기잖아요. 그런데 왕숙지구는요 땅값이 바닥이었어. 바닥이었는데 2배를 줘. 10배를 줘도 다른 데하고 비교가 돼, 안 돼? 비교가 안 될 건데 2배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피해를 보죠. 그러니까요 왕숙지구에 있는 분들이 다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는 돈으로 받지 않고 뭘 받겠다? 땅으로 받겠다. 땅으로 받겠다는 거죠. 다른 땅을 내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수용을 했어. 그러니까요 이쪽 왕숙지구에 있는 사람이 환지 방식으로 하도 많이 하니까 땅으로 대신 달라는 거죠. 왜? 땅은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일단 신도시가 개발되니까 뭐 지금 땅 받아놓으면 3배, 4배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국가가 또 반대를 했어. 왜요? 환지 방식은 개인당 뭐 30%까지만 해준다 뭐 이렇게 또 말을 또 바꿨어 국가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이요 자기 멋대로 지금 하고 있죠. 환지 방식으로 환지로 해주면 땅으로 다른 걸로 환지를 뭐죠? 교환을 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숙지구에 있는 사람이 나 그냥 보상금이 너무 적으니 나중에 내가 땅으로 팔 테니 나한테 땅으로 달라는 거죠. 다른 땅으로. 그러면 내 땅하고 다른 땅하고 맞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환지 방식으로 수용한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한다? 국가가 나중에 환지 방식으로 해주면 이 사람들이 너무 큰 불로소득을 얻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환지 방식에들 제한을 둬. 30%만 준다, 40%만 준다.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그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토지를 지금도 이러면 왕숙지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왕숙지구에 있는 3기 신도시가 발표된 그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고 못해요. 아시겠죠? 그것을 토지거래. 그런데 여기요 호평동이나 평대동 땅을 사고 팔고 할 때는요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자기 멋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일정한 투기가 조장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려. 그래서 허가를 받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쉽게 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죠. 그래서 여러분요 왕숙지구에 있는 땅을 지금 사고 팔고 하려면 아예 허가 안 내죠. 왜? 국가가 가져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안 해준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허가, 조건, 기한, 대리권 이런 것들을 특별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럼 한번 구조 한번 볼까요? 거기 한번 봐봐. 자, 강의 노트. 당사자, 권리능력,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 비진입 표시, 통정의 표시는 무효가 될 수 있고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죠. 특별에 뭐가 있죠? 특별,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 허가가 있어야 돼. 조건, 동그라미, 기한, 동그라미.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이렇게. 알겠죠? 이런 것은 다 뭐다? 대리권, 허가, 조건, 기한. 그래서 특별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자, 이제 다 했어. 여기. 우리 민법 총칙에서요. 민법 총칙에서 모두 몇 문제가 나오냐? 10문제가 나와. 10문제. 그 10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요, 뭐가 중요하다? 이 효력 요건이 아주 중요해. 지금은 여러분들이요, 지금 효력 요건을 한 번 듣고 마는 거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요, 이 효력 요건을 강의가 끝날 때까지 100번 정도는 쓸 거예요. 100번 정도. 왜 중요하냐? 여기서부터 순서가요, 책의 순서가 여기서부터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런 순서로 됐어요. 여러분요, 진짜 강의가 볼까요? 한 장만 더 넘겨봐. 강의 노트 한 장만 넘겨봐. 그럼 여러분, 법률행위에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제목이 목적으로 돼 있죠. 봐봐, 목적으로 돼 있죠. 목적.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1번이 뭐야? 확정성. 2번은 가능성. 3번은 적법성. 오늘 다음 페이지에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책이 쓰여 있다니까. 알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민법 총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험이 나온다 이 말이죠. 지금 다시 뭐라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의도 아직 복사 안 했는데 의사표시 있죠? 의사표시에서 비진입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다시 뭐라고? 비진입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 토지거래 허가, 조건, 기한. 여기까지 딱 해서 몇 문제가 나온다? 10문제가 나와. 근데 올해는 거의 대리권에서 4문제나 나온 거나 마찬가지. 4문제. 대리권에서 4문제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요, 여기 통정의 표시하고 착오, 여기에서 한 문제씩. 아시겠죠? 벌써 6문제가 나왔죠? 여기에서. 그래서요, 여러분요, 여기 지금 대리권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요, 내년에도 우리가 대리권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0문제 중에서 배당이 10문제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곳에서 4문제가 나왔다고. 그 말은 대리권이라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양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봐야 돼.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 조건에서 한 문제 나왔죠? 그 다음 무효 취소 한 문제 나왔죠. 여기서 모두에서 10문제가 나왔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요,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한다? 내년에는 올해 나왔던 문제 있죠? 문제가 올해 출제했던 부분 있죠?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 항상 나오는 부분이 있어, 공통적으로. 그 부분은 계속 나오고, 가끔 한 번씩 나오는 분야 있죠? 그 부분은 내년에는 안 나오고, 올해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죠? 그러면 계속 강의하면서 뭐라고 하냐? 이 부분에서는 작년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그 부분이 내년에 다시 나올 가능성은 많다, 적다? 적다, 이 말이죠. 내년에 이제 어떡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하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다 하는 것도 보지만, 내년에 문제가 어떻게 예상되고 어디에서 출제가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또 예상한단 말이죠. 그래서 강의하면서 계속 얘기해. 이것은 언제 나왔던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과연 이번 시험에는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대충 얘기하면서 강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31회 때 나왔던 문제가 다 나온 게 아니에요. 31회 때 나왔던 문제는 문제 중에서 항상 겹치면서 나오는 문제는 또 나오겠지만, 가끔 나오는 문제 있잖아요. 그것은 32회는 더 이상 나올 가능성이 없어. 확률이 50% 이하라고.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작년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 이 부분 중에서 작년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 그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권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나왔죠. 그럼 대리권 또 나오겠네요. 그건 다시 한번 보는 것이고, 여기요 108조하고 109조가 시험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내년에는요, 내년 30일은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107조하고 110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부할 때도 강약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먼저 어디를 먼저 본다? 비진입 표시하고 사기 강박을 먼저 공부한다 이 말이죠.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니까.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순서로 공부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먼저 공부를 할 때 강약을 두고 해야 되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기출문제를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면, 기출문제집들을 보면은요, 문제만 그냥 쭉 써놨다, 문제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문제가 어떠한 패턴의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그것을 먼저 선생님들이 먼저 간파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할 때는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이것은 많이 낮아 보이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학생들이 그 부분 공부 안 해. 알겠죠? 객관식은 몇 년 안 나오다 갑자기 또 나온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죠. 그것은 뭐냐면 작년에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봐. 여러분들 우리가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을 여러분 자세하게 봐야 돼.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알겠죠? 특히 이 효력 요건을 명확하게 암기해야 돼. 왜냐하면 봐봐요. 시험에 어떻게 나와? 시험에 작년에 있잖아요.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뭐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거 찾아라. 그럼 뭘 찾아라? 특별히 아니면 뭐다? 일반적을 찾아라. 그래서 적법성이 나와. 적법성은 뭐다? 일반적이잖아. 일반적.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온다? 다음 중에서 효력 요건이 아닌 것. 효력 요건이 아닌 건 뭐가 나왔다? 그다 써봐. 맨 끝에다가 효력 발생 요건 밑에다 써봐. 제목 보면 거기 파랗게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돼 있죠? 거기다가 뭐라고 쓴다? 거기다가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땅을 사거나 그렇게 할 때는 뭐를 해야 되죠? 땅을 사거나 그렇게 땅을 사고 팔거나 하고 그럴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를 사거나 팔고 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옆줄 긋고 등기 접수 시 필요한 서류. 이것은 옆줄 긋고 등기 접수, 등기죠, 등기를 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예요. 등기 접수 시 필요한 서류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농지에 대해서 사고 팔고 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없어도 된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언제 필요하다?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다 이 말이지. 매매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법률 행위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아니고. 그런데 시험에는 계속 두 번이나 뭐라고 나왔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요건이다. OX, X다 이 말이죠. 효력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이다? 등기할 때 제출할 서류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는 없어도 돼. 등기를 하러 갈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서류를 떼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알겠죠? 그래서 효력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이 시험에 두 번이나 정답으로 나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요 그것을 보시면 돼요. 이것을 법률행위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하고 이걸 한 번만 가지고 너무 몰라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오늘은 이제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뭐를 했냐면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종류하고요. 그 다음에 용어 정리하고 용어. 그 다음에 뭘 했다?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봤는데요. 여러분 이걸 다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고요. 오늘 하루 본 것이요. 여러분들이 1년 공부해야 될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브리핑을 한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나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다음 주에 공부를 할 때요. 다음 주에 강의를 할 때 오후에 특강으로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다시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일주일 전에 들었던 거잖아요. 설령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오신다고 하더라도 이 강의 내용을 듣게 되면 내용을요. 전부가 다요. 기억이 나요. 그럼 우리가 처음 보니까 그런 것이 두 번, 세 번 들으면 그거 금방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거 보면은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고요. 그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법률 요건을 원인이라고 하고 원인에 의해서 등기 청구하고 대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법률 효과,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법률 요건에는요, 원인에는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이 있고요. 법률의 규정에는 모두 4가지죠.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률 행위가 있고요.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으로서 의사표시가 하나이면 단독, 2개이면 계약, 2개 이상이면 합동행위라고 하고 합동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다? 사단, 법인, 설립행위고요.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상대방 있는 것은요. 뭐가 있다? 추인하고 철회, 상기하고 면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취소, 해제 같은 것이 있고 상대방 없는 것은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무슨 폭이? 소유권의 폭이 이런 것이 있다.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법률 행위다. 그런데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러면 의사표시를 뭐라고 한다? 표의자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법률의 규정은 법률 효과가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법률 행위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는데, 성립 요건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특별 성립 요건으로서 뭐가 있다? 유언의 경우는 방식, 혼인에 있어서는 신고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법률행위의 요건을 다 갖추면 성립하죠? 성립하면 그 다음에 뭐를 본다? 효력을 본다. 효력에서 당사자는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뭐라고 한다? 무효. 행위 능력이 없으면 뭐라고 한다? 취소.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세 가지는 뭐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세 가지가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목적은 뭐가 돼야 돼?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은 가능해야 되고, 그 목적은 적법해야 되고, 대신에 또 뭐가 있어야 돼?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넷 중에 하나라도 결여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네 가지. 107조 비진입표시, 108조 통정허위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 비진이하고 통정허위표시는 뭐가 되고? 무효. 착오, 사기, 강박은 뭐가 되고? 취소할 수 있고. 특별 효력요건으로 뭐가 있다?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세 번째 조건이 성취, 기한이 도래. 법정대리인 동일한 거죠. 그래서 동의 이런 것들이 특별 효력 요건이다. 시험에 나올 때는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 뭘 물어? 일반적 효력 요건. 만약에 효력 요건이 아닌 것 뭘 물어? 성립 요건을 묻는 것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요 조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요, 워낙 깊은 내용을 다 설명을 해가지고요 어려울 수 있는데, 다음 주에요 다시 한번 들으면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뭐를 가느냐, 이러냐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거 봐봐. 그러면 강의 노트 6에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 한 장 넘기면 6. 위에 보면 맨 위에 6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6을 보면서요 확정 가능 적법,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냐면 여러분요 봐봐요. 우리가 법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냐면 본격적으로 이제요 기본수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오늘 들었던 강의보다는 훨씬 더 쉽기는 쉬운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요 오늘 강의에 관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 용어 있죠, 용어로 꼭 집에 가서 지금은 다른 공부하면 안 돼요. 뭐만 해요? 민법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민법. 그리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데 가가지고 뭘 한다? 공법 체계도를 보는 거예요. 듣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법은 체계도를 반드시 일요일에 한 번씩 꼭 매주 들어야 돼. 민법도 여러분들이 이 지금 오늘 세 강 찍었죠? 이 세 강을요 2번, 3번 들어야 돼요. 다른 강의들은 굳이 여러분들이요 복습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먼저 이제 민법을 잡고 그 다음에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은요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요 좀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하고요. 지금 오늘 같은 강의가 조금 지루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문제를 가지고 풀지 않으니까요. 뭐 이게 문제가요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또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알죠? 내용을 이것만 가지고는요. 그래서 이번 주는 문제가 없고 다음 주부터는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 150문제나 200문제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요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